지난 12월 한국 정부가 KF-21 보람의 공식 가격을 공개한 순간 조용하던 세계 방산 시장의 공기가 단숨에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 시장은 소수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고가 경쟁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KF-21의 가격이 드러나자 그 질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블록원은 약 8,300만 달러, 블록이는 약 1억 1,200만 달러. 이는 동급 전투기로 분류되는 F-35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세계가 놀란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이 가격이 한국이 실제로 양산 가능한 전투기에 붙인 공식 수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지만 대부분은 개발 지원과 예산 폭증이라는 벽에 부딪혀왔다. 시제기는 공개됐지만 실전 배치는 요원했고 가격은 초기 예상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흔했다. 이런 전례 속에서 KF-21의 가격 공개는 일종의 선언처럼 받아들여졌다. 한국은 이미 양산을 전제로 한 단계에 도달했으며 일정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것이다. 이 발표 직후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유럽이었다.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는 1월 초 KF-21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이 매체는 KF-21이 단순히 저렴한 전투기가 아니라 유럽의 기존 강자들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과 비교해 가격 대비 성능에서 강력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자국 혹은 인접 국가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KF-21의 등장으로 그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폴란드 매체의 분석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이들은 KF-21을 F-35의 대안으로 지목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에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뿐 아니라 산업협력 가능성, 그리고 빠른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폴란드 언론이 강조한 핵심 포인트였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국 방산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많은 국가들이 무기 도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바로 이 지점이다. 아시아에서도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인도 군사 매체는 테자스보다 치명적이고 F-35보다 저렴한 한국의 KF-21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다. 이 보도에는 인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인도는 자체 개발 전투기 테자스를 통해 방산 자립을 꿈꿨지만 최근 국제 에어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발과 운용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KF-21은 단순한 외국 전투기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국가들이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는 대안으로 비춰졌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의 평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미공군과 F-35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KF-21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라팔보다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고 있으며 F-16보다 저렴한 가격의 쌍발 엔진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열성적인 관심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는 KF-21이 단순히 가격으로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라 명확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일제히 반응한 이유는 분명했다. KF-21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을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너무 비싸 접근하기 어려운 최상위 전투기와 성능 면에서 한계를 가진 기존 기종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현실적인 해답. 여기에 일정 준수와 대량 생산 가능성이라는 신뢰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KF-21은 단기간에 세계 방산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모든 주목 속에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KF-21의 공동 개발국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가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KF-21을 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은 단순한 수출 뉴스가 아니었다. 세계 방산 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동시에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KF-21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가격 공개 이후 이어진 보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국 언론은 KF-21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전투기 시장에서 규칙을 바꾸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인식이다. 유럽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명확했다. 그동안 유럽 전투기 시장은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고 그리펜이 사실상 산분하고 있었다. 성능은 검증됐지만 가격은 높았고 정치적 조건과 복잡한 계약 구조는 중소국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군사 매체들은 KF-21을 두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성능을 포기한 값싼 기체가 아니라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면서도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의미였다. 폴란드 언론의 분석은 더욱 전략적이었다. 이들은 KF-21을 F-35와 직접 비교하면서도 단순한 열이나 상위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운용 현실을 강조했다. F-35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막대한 도입 비용과 유지비, 그리고 미국 중심의 운용 체계에 종속된다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반면 KF-21은 완전한 스텔스 기체는 아니지만 다목적 작전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빠른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폴란드 매체들은 바로 이 지점을 들어 KF-21이 특정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F-35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시선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인도 군사 매체들은 KF-21을 언급할 때마다 자국의 전투기 개발 경험을 함께 끌어들였다. 테자스는 인도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최근 사고와 지연은 인도 사회 전반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KF-21은 단순한 수입 전투기가 아니라 성공한 개발 사례로 인식됐다. 인도 언론은 KF-21을 테자스보다 치명적이고 F-35보다 저렴한 전투기라고 표현하며 개발 일정 관리와 양산 체계 구축에서 한국이 보여준 능력에 주목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의 논조는 더욱 흥미로웠다. 이들은 KF-21을 미국 전투기의 경쟁자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미 공군과 방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즉,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고성능 전투기는 반드시 천문학적인 비용과 끝없는 지연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기존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KF-21은 라팔보다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추면서도 F-16보다 저렴한 가격과 쌍발 엔진이라는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 조합은 많은 국가들이 실제 전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분석이 이어지면서 KF-21은 점차 하나의 상징처럼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정 성능 하나로 주목받는 전투기가 아니라 비용과 성능, 일정과 신뢰라는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킨 드문 사례라는 평가였다. 특히 방산시장에서 일정 준수는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수년, 수십 년씩 지연되는 사업에 지친 국가들에게 한국의 추진력은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세계 언론의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주목받는 KF-21을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운용하게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면 공동개발국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보도에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KF-21을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선택, 그리고 국제관계의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 가장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인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공동개발국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였다. 외부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개발 초기부터 참여했고 장차 대규모 도입과 현지 생산까지 염두에 둔 국가로 소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세계 언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026년 1월 초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에서는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KF-21 수량은 48대가 아닌 16대로 축소된다는 결정이었다. 원래 계획은 명확했다. 48대라는 숫자는 단순한 구매 수량이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위한 최소 물량이었다. 이 수치가 유지돼야만 인도네시아는 KF-21을 단순히 들여오는 나라가 아니라 공동생산과 기술 축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16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현지 생산을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에서 완성된 기체를 그대로 들여오겠다는 선택이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는 명목상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참여 범위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전략적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요소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선택이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 대당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KF-21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추가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부담은 급격히 커졌다. 방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동시에 여러 고가 전투기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 지점에서 KF-21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제공동개발계약에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한다. 정해진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고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는 국가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연을 겪었고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싸고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의 결과였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 지위를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막대한 분담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국제공동개발계약서에는 중도 이탈 시 이미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정치적 부담과 국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필리핀이 KF-21을 더 먼저 인도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상과 전혀 다른 전개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배신했다는 감정적인 반응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 상황은 배신보다는 선택의 결과에 가깝다. 방산시장에서는 신뢰와 이행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감정이 아닌 계약과 일정으로 판단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난처한 위치에 놓이게 되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필리핀이었을까? 공동개발국도 아닌 필리핀이 어떻게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KF-21을 운용할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은 곧 KF-21을 둘러싼 이야기의 중심을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인도네시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한 나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필리핀이었다.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관측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공동개발국도 아닌 필리핀이 KF-21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관례와는 어긋나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결정이 결코 우연이나 정치적 배려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핵심은 일정과 의사결정의 명확성이었다. 방산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매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이다. 필리핀은 KF-21에 대해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인도를 받겠다는 명확한 시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막연한 검토가 아니라 실제 도입을 전제로 한 요청이었다. 생산 일정과 물량을 계획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리핀의 이런 태도는 과거의 거래 이력에서도 확인된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인도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추가 도입 계약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방산업계에서 한 번 쌓인 신뢰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행한 경험은 이후의 협상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분담금 납부 지연과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재협상 요구는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남겼다. 물론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조건을 다시 조정하려는 시도는 일정과 비용을 동시에 흔들 수밖에 없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치명적인 리스크로 인식된다. 방산업계에는 단순하지만 냉정한 불문율이 존재한다. 약속을 지키는 고객이 먼저 물건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감정이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생산과 납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필리핀은 필요한 수량과 시기를 분명히 제시했고 재정적인 준비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판단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필리핀의 안보 환경이다. 필리핀은 주변 정세 변화 속에서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 국가 중 하나다. 기존 전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인 전투기 도입 계획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KF-21은 필리핀 입장에서 비용과 성능, 그리고 도입 시기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됐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필리핀은 어느 순간부터 KF-21의 유력한 초기 운용국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는 공동개발국을 제치고 우선권을 차지했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신뢰와 실행력,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필리핀이 앞서 나가게 되자 자연스럽게 세계의 시선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남미, 중동까지 KF-21을 바라보는 국가들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이제 이야기는 한두 나라의 선택을 넘어 KF-21이 만들어내고 있는 국제적 파장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필리핀이 먼저 KF-21을 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소식은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방산시장에서는 한 국가의 선택이 곧바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의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KF-21을 둘러싼 분위기도 정확히 그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가격 공개 이후부터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필리핀 사례가 등장하자 분위기는 한층 달라졌다. 이는 KF-21이 단순히 평가 단계에 머무는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과 인도가 논의되는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일부 유럽 군사 매체들은 KF-21을 두고 기존 전투기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정 주수 능력과 대량 생산 가능성은 서류 속 성능 수치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졌다. 남미에서도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브라질 군사 매체들은 KF-21 가격 공개 소식을 속보로 다루며 F-35의 대안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브라질은 오랜 기간 자체 항공산업을 육성해온 국가이지만 동시에 외부 협력에도 적극적인 현실적인 노선을 유지해왔다. 이들에게 KF-21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례로 비춰졌다. 단순히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시너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동과 터키 언론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터키 매체들은 KF-21을 언급하며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조차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F-35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인용됐다. 이는 단순한 비교 수치가 아니라 현재 전투기 시장의 기준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높아졌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문장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 속에서 스페인 군사 채널의 평가는 하나의 정리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KF-21의 가장 큰 성과로 일정 준수 능력을 꼽았다. 외부 환경 변화와 기술적 난관 속에서도 계획을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을 밀어붙인 추진력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능이나 가격과는 다른 차원의 평가였다. 방산 사업을 직접 경험해본 국가일수록 이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대형 군사 채널에 출연한 전투기 조종사 출신 전문가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서방 전투기를 구매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평가였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국제 방산 질서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에 가까웠다. 이처럼 KF-21을 둘러싼 반응은 개별 국가의 관심을 넘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가격을 보고 놀랐고 누군가는 일정 관리 능력에 주목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산업협력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모든 시선이 모여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주목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한국 방산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그 답은 KF-21이라는 한 기종을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 KF-21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다. 가격 공개로 시작된 파장은 세계 언론의 분석과 국가들의 반응을 거쳐 결국 국제 방산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확장됐다. 필리핀이 먼저 KF-21을 운용할 가능성이 거론된 장면은 그 변화가 이미 현실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첨단 전투기를 외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기술 이전 조건을 두고 협상해야 했고 일정과 가격은 대부분 공급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 KF-21을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어떤 국가가 먼저 인도받을지를 두고 분석과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전투기의 성능 수치를 넘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정 준수 능력과 현실적인 가격 구조는 많은 국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방산사업에서 가장 흔한 실패 요인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끝없이 늘어지는 일정과 통제 불가능한 비용이다. KF-21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강대국 중심의 방산 모델과는 다른 접근을 보여줬다. 이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효과를 낳고 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대비는 이 변화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국적이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 이행과 실행력이라는 사실이다. 분담금 납부와 계약 조건, 인도 일정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결국 우선권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철저히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였다. 방산시장이 얼마나 냉정한 영역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그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KF21이 만들어낸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과 남미, 중동에서 이어지는 관심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완벽한 스텔스나 최고 사양만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비용과 성능, 신뢰와 일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로의 이동이다. KF21은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로 보지 않는다.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KF21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자 앞으로 한국 방산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 누가 먼저 이 전투기를 운용하느냐는 질문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세계가 한국의 선택과 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느냐는 점이다. 필리핀이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실행력 그리고 현실적인 전략이 만들어낸